함께 진행하셔도 좋고요. 네.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저는 지금 내려갈 건데 미국에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시민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유일하게 태어난 니 축하합니다. 김대중 선생하고 문 목사 사이에 심부름도 많이 다녔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벌의 무한 확장을 견제해야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 거래를 보장해야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자영업자 상권을 보호하고. 경제학자들은 그랬는데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낙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줄푸세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줄였어요. 부자 감세 5년 동안 90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160조가 늘어났고 공기업 부채가 300조가 늘어났어요. 그럼 450조죠. IMF 국가 부도 났을 때 공적 자금을 구성을 해서 대기업을 구제했는데 그때 140조 형성했어요. 민주정부 9년 걸렸어요. 그거 갚느라고. 국민의 정부 5%, 참여정부 4.3%예요. 지금 이명박 정부 3% 좀 못 미치죠. 개인당 국민소득 97년에 10,000불 처음 넘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IMF 식민지가 돼가지고 98년에 7,800불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장롱 속에 금 들고 나왔잖아요. 아, 감동적이었죠. 그 국민의 열정을 보고 외국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우리가 IMF를 졸업했습니다. IMF 신기록이에요. 성장률이 3.5%였습니다. 그럼 참여정부 4.3%. 이것도 세계 기록이네요. 그런데 왜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국민이 받아들였을까? 실제로 수치는 그렇지 않았지만 민주정부가 경제를 죽였다라고 이명박 후보가 얘기하셨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실제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의 삶이 어려워진 게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새누리당이 하면서 구조 모순이 벌어졌고 IMF 식민지가 돼서 IMF가 우리에게 강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이 살기 어려워졌는데 그게 민주정부 10년 동안 벌어졌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구나.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가 불안한 이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뭘까? 남북관계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께서 제발 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5억 불이래요. 그러면 1억 불 주고 35억 불, 1,000억 원 주고 3조 5천억을 벌어온 거예요. 매년. 7년 작동했잖아요. 개성공단이. 37, 21, 20조. 보수적으로 잡아도. 7천억 주고 20조를 벌어온 거예요.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을 지원한 액수가 1조 3천억이에요. 포화도 너무 심하게 포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 얘기를 못했냐? 북한 정부가 열받을까 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싱턴 오셔서 제발 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별반 소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왜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 위키릭스에서 한미 간의 오간 외교 문서를 보니까 한국 정부 관리들이 미국 관리들한테 그랬다는 거잖아요. 북은 곧 멸망할 테니까 빨리 손잡고 북진하자. 저는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남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입니다.
이웃 나라의 내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가 북진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이 1차, 2차, 3차 그렇게 퇴행을 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안철수 의원이 놓을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민주당은 구경해야 돼. 안철수 후보가 하는 걸.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철수 세력이 따로 가고 민주당이 따로 가고 그럼 선거 어떻게 해요? 표 갈라먹을 텐데 하나만 합니다. 다시 통합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당의 주인이 나다라는 인식을 가진 시민들이 민주통합당이 했어야 하는 이 온라인의 플랫폼을 형성해서 시민이 세력화하고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과 함께 빠르게 재통합을 하는 일, 이것밖에 앞에 방법이 없어요. 저보고 내가 여기 왜 내려와서 살게로 했겠습니까? 내가 여기 내려와 살면 열린우리당이 전국 정당화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공중분해가 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 작은 비석 세워라고 했나? 난 죽어서도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맨 뒤에는 오랜 생각이다까지 써놨어요. 오랜 생각. 그만뒀다고 또 상황이 어렵게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나약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절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질문하셔야죠. 뛰어내리는 대통령이 없도록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약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도 인류 역사에 최고 지도자를 했던 사람이 자결을 한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약하다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말을 잘 들렸나? 부탁드리는 분은 남경종 같은 영화고요. 실종 같은 영화 한 번 찍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전쟁이 끝나고 피해 수정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그렇게 제대로 안 돼서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흘러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재인 의원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노통의 가장 적자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 다시 돌아오실까요? 근데 민주통합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된 것 같이 보였죠. 이번에 탈당하니까 거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접근이 좀 달랐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주당이 온전히 포함된 단일 야당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인데 착하게 접근하느냐 악역을 담당하느냐의 차이라고 할까요? 접근이 달랐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